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인도위나 골목길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 전동 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전용 거치대 3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킥보드 거치대는 현재 대구시 전역에 6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통 한 곳당 5대 정도가 거치되고 주로 도시철도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가 무려 6천여 대, 거치대가 턱없이 부족하긴 한데요. 대구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이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거나 무선 충전 시설을 설치해서 반납률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 거기에 또 시민의식이 어우러져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남대구 나들목 직전 1차로에 승용차 4중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구간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동 분기점에서 청통화촌 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성북로 오봉오 거리에서 침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1차로에 도로 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 밀리고 있어서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월곡로 상인고가차도에서 월성내거리 방향 상인고가차도 위에서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로 태전 3거리에서 팔달교 방향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 지하차도 부근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성서동로 장동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으로는 206 내거리 신호 2번에서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공산 수원지 3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양로 파티마 3거리에서 공고내거리 방향 교통량 꾸준해서 서행하고 있고요. 명덕로 대봉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21도, 경주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가운데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10도, 습도는 46%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4월 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이 대구 탈시설 장애인 자조 모임에서 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한 장애인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권의 가치를 믿고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이 감사패에 썼습니다. 네. 시설에서 나온 한 장애인은 지금은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믿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탈시설 계획 언제부터 추진을 했었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선의 6기에 들어설 때도 이 장애인 정책만큼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장애인 단체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2015년부터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대구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보고 이 대구시의 정책들을 또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 그렇군요. 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다음 시장은 하지 않기로 밝히면서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이 차기 시장 당선자가 좀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모범적인 뭐 이렇게 반응이 좋은 네. 이런 그 정책은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하면 경쟁률이 높다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요. 네. 네, 대구 경북의 지방 공무원 선발 시험 신청 인원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접수한 2022년도 제2회 대구시 지방 공무원 공제 경쟁 임용 시험 신청 접수 인원은 1106명으로 1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지방 공무원 선발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2018년 경쟁률이 26.45대 1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16.37대 1로 떨어졌고요. 지난해는 14.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북도의 올해 지방 공무원 공제 경쟁 임용 시험 경쟁률은 8.6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인원이 전년에 비해 18.7%가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지역 학원가에서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이른바 MZ세대의 공무원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30 인구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 대한 MZ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건데요. 또 고교 과목 폐지로 진입 장벽도 높아졌고 적은 월급과 줄어든 연금 혜택 등도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시험에 또 지원한 그 뭐 수험생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그럴 아닌가 수도 있을 싶기도 것 하네요. 같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번 달 중하순부터 이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인정 점수가 부여될 예정인데요. 인정 점수요? 네, 인정 점수는 교과목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참여 못한 학생에게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간고사니까요. 직전에 시험을 치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결시 이전의 점수는 없고 이후의 성적, 이 기말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 중간고사 점수를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그렇군요.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학교별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시험을 못 치르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중간고사에서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는 인정 점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점수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인데요. 수행 평가나 또 해당 학년의 평균 점수에 따라서 인정 점수가 산출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또 달리 적용되니까요. 네. 이 학생과 학부모들은 잘 살펴서 좀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정 점수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무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던 낙동강 치손 다변화 협약식 체결식이 어제 세종시에서 열렸는데요. 30년 동안 지속됐던 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초 이 협정식 구미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세종시에서 결국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미 지역 의원들과 시의회 등에서 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졌었고요.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미의 반대 여론과 지방선거 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정식이 취소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세종시로 바꿔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협정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협정기관의 단체장과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이철우 도지사 대신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네, 협정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대구시가 광역상수도 시설인 구미
해평 치수장에서 하루에 30만 톤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구미시에서 필요한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대구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공장 설립 제한구역, 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추가 지정 확대는 없다고 환경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대구시는 문산 매곡 정수장에 치수량 일부를 해평 치수장으로 옮겨서 치수하더라도 대구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 제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기금 중 100억 원을 구미시에 지원하고 필수 환경 기초시설인 구미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과 중앙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평습지 일대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이나 탐방시설을 늘려서 해평지역 주민들의 좀 상생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협정서에 포함된 상생 방안의 주요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대구시는 상생기금으로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과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당초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 협정서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네.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 차기 정부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미 국가 5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에 협력하는 것이 포함이 됐고요.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활로 지원을 위해 대구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공공급식센터에서 우선 구매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구미시에 우선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습지 생태원 정원 조성 등 해평 습지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은 실무 협의회를 두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면서 협정서에 명시된 사항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협정서에는 각 기관이 협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실무 작업이 시작되겠네요.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서 2025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평치수장에서 대구 매곡 정수장을 잇는 총 길이 44km가량의 관로 공사가 2028년쯤 완공될 예정이고 이 공사비 4,500억 원은 전액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협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어제 세종청사 앞에서도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협정서 체결식이 열린 세종청사 앞에는 취소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 의원과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시민 500여 명 등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밀실야합 협정 체결 취소와 장세용 시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해평치수원 상생구미연합회 등 찬성 측 단체와 시민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 등 단체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네, 어제였습니다.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수원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치수원 일부를 상류로 옮긴다고 해도 녹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를 개방하는 게 녹조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인데 네. 만약 이 수문을 열 경우 수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구미가 대구와 치수원을 공동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녹조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전제로 치수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인데 네. 반대 단체들은 이 다변화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비용 문제요. 네. 7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대구 시민들이 더 비싼 수도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이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에서도 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수원 이전을 통해서 상수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상류 지역으로 치수원을 옮기자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 낙동강 수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라면서 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반면에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대구 참여연대 등은 치수원 공동 이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면서 그렇지만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협정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같은 일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마련한 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더 활발하게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상생 방안에 대해 정부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 방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 결국 이제 체결식이 어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큰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 기자님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보면 치수원 다변화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게 이 대구가 상류물을 끌어다 먹으면 그 아래 물에 대해서는 과연 신경을 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대구보다 하류 지방에서도 치수원을 올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낙동강 물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의견과 감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실제 치수원을 다변화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제 체결한 협약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참석하지 불참했죠. 않았습니다. 예. 이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변화가 확정됐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만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 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여기에 장세훈 구미시장까지 어찌 보면 이 지방선거 이후에 변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제대로 또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방선거 기간 내내 치수원 다변화 약속을 다시 되돌리려는 언사들도 이 정치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정치적인 입지가 바뀌더라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거냐가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반한 과정이 있었다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걸 되돌리긴 쉽지 않지 않겠냐는 연속성이 계속될 네.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취소한 다변화 협정식에 대한 내용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8분 지났습니다. 대구 수목원 자주 가시나요? 쓰레기 매립장 위에 만든 대구 수목원,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인데요. 대구시가 팔공산 자락인 혁신도시 인근에 제2 수목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대구시 김옥재 산림자원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팀장 김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 수목원 조성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대구 수목원을 개원했는데요. 여기는 생활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된 수목원으로서 그 도심 공원형 수목원이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대구 수목원의 방문객이 지난 5년 동안 약 한 170만 명으로서 자체 수용 능력을 한계를 벗어났고 이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계속 대두되고 또 시민들의 새로운 수목원 요구와 더불어서 우리 대구시도 팔공산의 종 보존 복원을 위한 수목원 조성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 수목원 확장과 더불어 제2수목원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대구 수목원을 참 사랑해 줬네요.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았다는 뜻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2 수목원은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위치는 동구 신서혁신도시 인근이고요. 개전, 숙천, 사복동 일원으로서 약 규모는 45헥타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287억 원 정도입니다. 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인 팔공산이 현재 한 1,470종 정도의 식물이 생육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희귀식물은 약 28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외래 수종도 한 46종, 생태계 교란 수종이 한 44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팔공산의 산림주연 자원 보존 방안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구시는 산림 피해가 비교적 적은 팔공산 자력 초래산 부분과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 제2수목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2수목원의 조성은 대구 수목원 방문객의 분산 벤치뿐만 아니라 동서 지역의 수목원을 조성하여 팔공산, 비수산의 산림 보호 및 보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있는 그 수목원이 평지형 공원으로 꾸며졌다면 이건 조금 전에 도시공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2 수목원은 팔공산과 가까이 있으니까 산지형으로 조성되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 수목원이 3 밀입장을 밀입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제2수목원은 팔공산, 산림주연 자원을 보존, 연구하는 산지형으로서 그것을 이용하는 학술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할 계획입니다. 또 이 수목원의 조성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림을 보존, 복원 집중해서 기후 변화, 인위적 개손, 외래종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팔공산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숲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숲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시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서 체험형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수목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 제공입니다. 숲은 좋은 피톤, 치도 같은 건강한 물질을 내뿜고 있고 또 신선한 공기로 시민들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함량에도 기여하는 수목원에서의 힐링 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네, 추진사항은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변경 승인 등 행정 정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네. 실시 설계를 금년 7월 달에 착수해서 내년 2023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오는 2024년에 수목원을 조성을 마무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2024년이면 내후년에 제2 수목원이 탄생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또 하나의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히 대구 수목원이 창릉 방문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70만 명이 아닌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목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제2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혁신 도시의 활성화, 또 지역의 경산, 영천 등 경북 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식목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저감 대책의 하나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도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대구시도 1990년부터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 약 한 4,500만 그루 나무 심었는데요. 네. 특히 민선 7기 기간에는 그 제4차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서 5년 동안 약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이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숲 조성을 위한 100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남녀노소 이용객이 가장 많은 두류공원에는 대구 대표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의 생활권 주변의 생활환경숲, 또 산업단지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바람길 숲, 또 청소년들의 정서 함량을 위한 명상숲, 그다음에 산림 휴양 공간의 휴식 제공을 위한 산림공원 숲을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숲이 많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대구시에서의 도시숲은 폭염 완화, 쾌적해진 도시 환경을 직접 현재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산림청 국립과학연구원 결과에서도 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목 한 그루에 대해서 연간 한 그루가 약 한 37.5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흡수뿐만 아니고 또한 그렇군요. 자가용에서 네. 늘 배출하는 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바로 나무이며 숲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숲을 대구가 또 계속해서 또 녹색 도시로 조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옥재 대구시 도시녹화 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